어둠 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와 알 수 없는 한기의 존재를 느끼셨나요?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오래된 폐가, 인적 드문 길, 저주받은 장소들에서 전해지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용기가 있다면 저와 함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눈을 서늘하게 할 이야기들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니 내강벽 건너편 밤에서 살고 있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가 내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내가 벽을 똑똑 두드리면 그도 언제나 벽을 쳤다. 내가 치득거리면 그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무말거렸다. 나는 그가 내 악몽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가 다소워지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내 방 옆에 다른 방이 없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자 나는 그가 더는 내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내는 긁는 소리, 쉬는 것 산발적으로 두드러대는 소리에 겁먹기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다. 내가 8살이 되었을 무렵 나는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부모님께 벽 안에 사는 괴물에 대해 말씀드렸다. 난 너무 겁에 질려 그가 언젠가 자네 날 찾아와 죽일 것이라 믿었다. 엄마는 눈을 들이며 그건 그냥 지일 뿐이라 말했고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애초에 엄마는 어차피 내 말을 잘 믿지 않으니까. 그래도 아빠는 나를 꼭 안아주며 날 보호해주겠다고 그러니 겁먹지 말라고 했다. 그 후 나는 밤에 소리가 날 때마다 아빠를 애타게 불렀다. 아빠는 1분도 채 안 되어 와서 뭐가 잘못됐는지 항상 확인하곤 했다. 그럴 때는 나는 벽을 가리치며 몸을 웅크렸다. 아빠는 징그를 웃으며 주먹으로 쾅쾅 치곤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한 차례 소란소엔 소음은 곧장 멈췄고 나는 아빠를 향해 눈물 어린 웃음을 보이곤 했다. 아빠는 나를 꼭 껴안아 주었고 아빠는 언제나 나의 보호자였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아빠가 너무 그리워 보고 싶다. 이게 정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리가 더 붉어져 10대로 접어들자 나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자곤 했다. 친구들은 처음에 내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내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주부등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신을 스톡홀름 거리의 귀신잡이라 부르며 그 존재를 내쫓기 위해 어설픈 표령회나 미자고들을 사용했다. 나는 또 그 익숙한 긁는 소리를 듣고 벽을 쾅쾅 치며 우리 아빠와 같이 말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라. 너는 이미 죽은 놈이지만 우리들은 산 사람이고 이제 좀 자려고 하거든? 그러니 닥쳐. 하지만 아빠가 벽을 쳤을 때와 다르게 갑자기 벽 건너편에서 대답이라도 하듯 엄청나게 분노한 듯한 울림이 들렸다. 내가 여태껏 들어왔던 것보다 훨씬 시끄러웠고 마치 열받아서 소리 지르는 느낌마저 들었다. 우리는 하나같이 비명을 지르며 옷장 안으로 숨어들어 아빠를 찾았다. 그리고 아빠가 방에 들어오자 내 친구들은 아빠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달래도 친구들은 굴기만 했다. 결국 아빠는 친구들을 데려다 주러 나갔고 난 밤에 혼자 남게 되었다. 여전히 그의 존재가 느껴져 무서웠고 5인치 정도 되는 두께의 벽 너머로 참을성 없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너무도 무서운 나머지 나는 옷장에 꼭 숨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다시 긁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제서야 그가 왜 벽을 긁는지 알아냈다. 그놈은 벽을 자꾸자꾸 긁어내 내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두려움에 훌쩍였고 아빠 차 헤드라이트가 대감을 비추기 전까지 긁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순식간에 달려온 아빠가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조용히 하지 않으며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고 앞단의 나를 안았다. 그날 밤은 소파에서 자야 했다. 가끔 나는 이 모든 게 내 상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절대 아니었다. 그 속삭이는 소리, 두드림과 긁는 소리까지 나는 그 소리를 평생 들어왔다. 그건 분명 진짜였다. 하지만 악단은 그냥 내 장단에 낮췄던 것 같다. 아니, 어쩌면 내가 악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고 내가 16살 때의 어느 날 밤, 나는 귀를 찢는 비명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비명은 무시무시하게 크고 높았고 마치 귀를 꿰뚫는 듯한 느낌이었다. 덩달아 나 또한 잔뜩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 비명은 한순간 뚝 끊겼고 아빠가 내 방으로 달려들어왔다. 이건 아빠도 저렇지. 아, 얘야. 아빠가 내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두수세한 머리와 한밤중 째어난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물론 나도 들었지. 근데 그건 그냥 두엉이야. 이웃집 근처에 날아다니는 걸 몇 번 봤거든. 아니 아빠, 저걸 소비 같은 게 아니라고. 아니, 그럼 나랑 같이 저 벽에 귀를 대고 있어줘. 그럼 두면 뭔지 알게 될 거야. 린지, 제발 아빠. 아빠는 한숨을 푹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같이 침대에 앉아 한동안 귀를 기울였다. 아빠도 진실을 알고 내 말을 믿어주기만을 바랐다. 이대로라면 우리 가족은 돌려 저 엄마에게 당하고 말 거니까. 하지만 그런 내 생각을 기억이라도 하던 벽에서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꽤 긴 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마도 내 인생 처음으로 그 벽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다. 어쩌면 지금 실명지거나 지옥으로 다시 불려갔을지도 모르지. 어쨌거나 나는 그게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괴물이 돌아왔을 때 나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16년이 지난 후 그것은 그냥 잡음일 뿐이었다. 뒷배경으로 들리는 소리는 나 자신의 얼굴만큼이나 익숙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실제로는 그 소리가 얼마나 이상한지 자각하지 못했고, 내가 마침내 그 소리를 알아챘을 때 왠지 모를 위안감마저 느껴졌다. 다시 시작된 괴롭힘이 내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났던 그대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신의, 그 다음에 두드리, 그리고 약한 두드리, 그리고 마침내 그 긁는 소리. 정말 지겹도록 긁어댔다. 나는 이제 늙어버린 아빠에게 다시 찾아온 소리에 대해 말하며 그 괴물이 언젠가 그 벽을 부수고 우리에게 침입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랬다. 아빠는 그 말을 웃으며 벽에는 사는 지의 금속이 있어 신화 너구리, 귀신조차도 벽을 뚫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직을 당신이 지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아빠는 무슨 상황에서건 언제나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질곡진 시간 동안 부모님의 품에 얹혀있다. 이제서야 독립을 결심했다. 너무도 늦었지만 아빠는 전혀 늦지 않았다고 이제라도 잘 생각했다며 나를 응원했다. 이제 며칠면 이 집을 떠날 생각이기 때문일까. 오히려 벌써부터 그 소리가 그리워지는 지경이었다. 나는 점점 걱정을 놓고 게으르고 안위를 줬다. 나는 소원을 무시했으며 때때로 두드림의 의미에 같이 벽을 지원했다. 벽 너머에 있는 게 뭐가 되었고 벽을 뚫고 올 수는 없다는 걸 안다. 만약 뚫을 수 있다면 이리 진작에 쳐들어왔겠지. 그리고 그놈이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안에 있는 걸 보면 아마 갇혀있는 게 분명했다. 그리고 내가 맞았다.
그날 밤 그 문이 열려있던 그 장면은 지금의 내 기억에 가장 생생한 장면이다. 엄마가 나한테 전화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 했을 때 나는 근처의 친구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놀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이 자체로도 이상했는데 엄마는 평소에 나를 거의 무시하고 전화를 아예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차를 몰아 5마일 거리에 떨어진 집 근처로 갔지만 막상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 애를 먹었다. 시제 차량과 경찰차 그리고 특공대 트럭 사이에서 절망적으로 비틀거리던 나는 점점 겁이 났다. 결국 집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리 집이 있는 그 거리가 사건의 지론지라는 사실을 거무어근 채 걸어봤다. 우리 집을 보자마자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놈이 드디어 빠져나와 아빠를 죽인 것이었다. 10수년이나 되는 사람들을 비춰내고 범죄 현장에 쓰이는 테이프를 지나 곧장 집으로 들어봤다. 그리고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거실을 지나 내당역 꽤나 튼튼하게 세워진 가벽에 더워져 있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철로 된 돌이 활짝 열려 있었다. 무슨 일이었는지 누구도 나를 저지하지 않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 숨겨진 문으로 들어가 내가 알고 있던 하지만 보지 못했던 그 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은 내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다. 비디오는 우리 아빠를 스톡홀름가의 스키노라 불렀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밤에서 본 장면과 똑같이 맞아떨어졌다. 밤에는 온갖 종류의 칼과 금속 장치가 벽에 줄줄이 걸려 있었다. 적게 적어도 100가지가 넘는 듯 싶었다. 대부분은 뭔지 몰랐지만 몇 가지는 역사책에서 본 적이 있는 도구들이었다. 4개의 족쇄와 체인이 주렁주렁 달린 벽, 그리고 덕트 테이프가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평평한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딱 봐도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테이블 머리 쪽에는 높은 의자가 하나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눈에 나올 것 같아서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악이었던 건 바로 그 벽이었다. 내 밤과 맞닿은 그 벽. 벽은 누군가 손톱으로 새겨놓은 글씨들로 온통 빽빽하게 뒤덮여 있었다. 새겨진 각인들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탄이나 악마 같은 것이 전혀 아니었다. 제이콥, 사랑해. 당신의 다이애나가 아버지께 제가 용서한다 전해주세요. 브라이언 우들리. 터라, 정말 미안해. 행복해져. 마이클 넷널티에. 딸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들은 나의 세상이었다고. 안젤라 워터스톤. 증거 파일에 따르면 그 밤에는 60개가 넘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 글귀를 하나하나 다 읽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나를 괴롭혔던 소음들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다. 내 인생의 모든 날 그들은 이 집을 지은 사람에게 고문당했고 이제 그들이 나를 영원히 괴롭힐 차례였다. 나는 지금 병원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벽을 긁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린다. 지난 1년간 단 한순간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의사가 말하기를 더 이상 잠을 자지 않는다며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내일 아빠의 재판에 관한 뉴스를 보며 낮을 보내고 자네는 벽만 쳐다보고 있다. 아무리 먹어도 약이 들지 않는데도 병원에서는 자꾸 약을 준다. 밤마다 아무리 잠들려 노력해도 잠을 잘 수가 없다. 내 귓가에선 자꾸 긁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 소리는 병원이 들리겠지. 어둠이 다시 고르해지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소름 돋게 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 다음에 섬뜩한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한국의 어둠과 함께 지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어둠 속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